문학 미래엠방 4-2단원 중세문학. 중세문학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시조 세 편에 대해서 한답니다. 여기에 제시된 시조 세 편은 그 시조의 형성기인 고려 말부터 부흥기인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대표 작품 우탁이라고 하는 아저씨의 시조는요. 늙음에 대한 한탄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늙는 거 싫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탈로가 탄식한다 늙음에 대해서. 성산문의 시조는 사육신 중에 하나죠. 고사를 활용하여 임금의 충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홍랑의 시조는 기년에요. 사랑하는 님에 대한 마음을 서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시조의 작자층과 형식, 내용에 대한 정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시조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작품 개관, 세 작품이지만 전부 다 세 주식이죠. 초장, 중장, 종장 쓰여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글의 종류는 평시조입니다. 한 번만 쓸까요? 평시조 3장 69 45자 어이구야 3장 69 45자 내외로 쓰여져 있고요. 글자 수 3개, 4개 혹은 4개, 4개로 쓰여져 있는 3, 4조, 4, 4조 사음보 율격으로 쓰여져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다. 정형시. 한두 글자씩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종장의 첫 구는 항상 삼음절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낙천적이에요. 늙는 게 싫지만 이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안 되겠지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낙천적이고요. 달관적이고 영탄적 느낌표 꽝 찍어줄 만한 데 있나 봅니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이 바람이 불어오면 산에 눈을 녹일 수가 있지. 하얀 걸 녹일 수가 있어요. 내 머리에 백발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주제,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위에 저는 한번 썼었죠. 탄식합니다. 늙음에 대해서 탈로가. 색채 대비 있고요. 늙음에 대해 한탄하면서도 달관의 여유가 있다. 그렇지. 시조,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 수양산이라는 건 백이숙제라고 했었던 중국의 유명한 은자들을 나타내는 실제 중국의 지명이기도 하고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세조, 그러니까 누구? 수양대군. 그 관상의 이정재. 아, 너무 멋있어.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와, 그 등장씬은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 영화 중에 등장씬으로만 따지면 최고인 것 같아. 성격, 절의적, 절개와 의리를 지킬 거예요. 수양대군 비판하고 풍자할 겁니다. 근데 요 비판 풍자는요, 크게 봤을 땐 세조 수양대군이지만 요 비판 풍자의 대상은 백이와 숙제예요. 나라면 야 니네는 이런 행동을 해서 완전 지조절개의 아이콘이지 야 나라면 그것보다 더 있어 이 얘기죠. 주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결의,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 중의적,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요게 수양산 자체가 중의법 쓰여져 있는 거지. 서리법, 알면서 물어보는 문장이 있다 봅니다.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냅니다. 일반적 상식을 뒤집었어. 요 부분만 보자면 어떻게 바로 앞에서 배웠었던 경설의 거사 있죠. 걔하고 같아요. 일반적 상식을 뒤집었다. 하지만 얘와는 달리 시적 화자의 굳은 절개와 결의를 강조했다. 사랑하는 님과 헤어졌는데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해서 선물을 주는데 그게 맷버들이에요. 맷버들을 골라 꺾어서 보냅니다. 감상적이고요. 어쨌든 헤어졌으니까 슬프고 여성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맷버들과 이별을 이야기하는데 주제는 이별의 정한. 자연물, 맷버들을 매개로 해서 님에 대한 화자의 마음, 나를 잊지 말아요. 도치법을 사용해서 시적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문장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게 있나 봅니다. 밑에 시조의 형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네! 기억에 남는 시조 작품 있어요? 네! 어쩌고? 다음 페이지 패스. 242쪽 시작해봅니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이 살짝 불고 간데 없다. 아, 나는 지금 얘가 꼭 필요한데. 이 바람은 뭐예요?
봄에 눈을 녹이고 있습니다. 봄을 가져다 줄 바람이에요. 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춘산, 젊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다. 잠깐 빌려다가 불리고자 말이 위해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어머, 여기에도 어떻게 도치가 쓰여져 있네요. 내 머리에 불게 하고 싶어요. 왜? 귀 밑에 해묵은 서리 흰 머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흰 머리 녹이고 싶어요. 늙는 거 싫어요. 늙고 다시 늙는 거 싫어서 늙기 전에 춘산 젊음으로 가고 싶어요. 이거죠. 바람이 해묵은 서리를 녹이면 춘산이 나타난다. 바람이 있으면 백발을 지우고 다시 젊어질 수 있다. 라면서 한 번만 더 쓸까요? 늙는 거 싫어요. 하지만 재밌잖아요, 표현이. 안 되는 거 나도 알고 있거든. 이러면서 인생에 대해 달관적이다. 다음. 수양산 바라보면서 이제 백이 숙제를 한하노라. 너희들을 한탄한다. 야, 남들은 백이 숙제 니들와 충신해. 우와, 지조절개에 우와, 아이콘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너네 아니야. 여기에서의 중요한 건 수양산, 아까 앞에서 했었죠? 중국 수양산 지명이기도 하고 수양대군이기도 하고요. 백이 숙제는 왜 그래요? 자신을 모시던 왕이 폐위를 당하자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라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으면서 살았거든요. 줄여 죽을 진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채미도 하는 것과 니들 왜 고사리는 캐어 먹었는가? 죽으려면 그냥 죽고 고사리마저도 안 먹었어야지. 비록에 그렇게 보잘픈 음식이었지만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는가? 라면서 중국의 하, 은, 주나라 마지막 왕을 모시던 신하 백이 숙제. 나라가 개판이야. 그래서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백이 숙제는 생각합니다. 원래 여기 은나라 땅이었는데 이젠 주나라 땅이다. 아, 여기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나 캐먹으면서 살아야 되겠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은나라에 대한 충성을 드러낸 지조절개를 지닌 인물이다라고 하지만 성산문이 봤을 땐 이거지. 야, 너네들이 들어가 있는 이 산도 주나라 땅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말았어야지. 굶어 죽었어야지. 내가 너네였으면 굶어 죽었을 거야. 이거겠네요. 비록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음식, 고사리라도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정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수양산이 중국의 수양산이라면 채미는 고사리 캐어 먹는 거고요. 누구 땅에 났어? 이제 이거 누구 땅이야? 주나라 무왕 땅이죠. 주나라 무왕이고. 하지만 성산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겠네요. 수양산, 수양대군을 바라보면서 수양대군이 주는 걸 먹는 건가? 나라면 먹지 않을 거야. 누구? 수양대군.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맷버들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맷버들 골라 꺾어 님의 손에 보냅니다. 여기에도 도치가 쓰여져 있죠.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 잎이 꽃이 나면 그걸 나라고 여겨주세요. 새 잎 나라고 여겨주세요.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잊지 말아요. 이별의 정표로 맷버들을 골라 꺾었지만 사실은 그거 보면서 내 생각하세요. 화자의 분신이다. 주제는 이별의 정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243쪽. 춘사는 초록색, 흰 눈은 흰색. 어머,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색채 대비.
춘사는 눈이 높고 새순이 돋아납니다. 젊음을 상징해요. 눈과 서리는 흰머리, 늙음을 상징합니다. 시적 화자는 춘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눈서리는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없애버리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사실 알고 있지. 그래서 달관적이다라는 말을 써주는 거고. 백이숙제는 은나라를 섬기면서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난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목숨을 연명했다. 나라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먹었을 거야. 죽어도 수양대군이 주는 거 받아먹지 않을 거야. 지조절개 지킬 거야. 지조절개로만 따지면 니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맷버들 새 잎은요 이별의 징표고요. 님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시적 화자의 마음 정성, 마음을 님에게 전하는 매개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244쪽. 시조일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늙고 있죠? 늙는 거 싫어요? 늙음의 탄식. 시조 두 번째 성산문의 시조. 단종 보기에 힘쓰다 죽음을 맞이한 충신, 사육신 중에 하나고요. 백이와 숙제의 고사, 백이 숙제는 은나라 주왕을 몰아낸 주나라 무왕을 비판했고 고사리 먹고 연명하다가 채미라고 할까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백이 숙제의 고사를 인용한 이유는 뭐다? 아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엄격하게 절의를 지키겠다. 시조, 홍랑의 시조, 시적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전하고 있어요? 맷버들. 그래서 맷버들 시적 화자의 분신이었다. 세 작품의 형식상 공통점, 그러니까 뭐예요? 시조의 특징, 3장 6구다, 45자. 사음보의 6일격을 지닌다. 하나 더 쓸까요? 3, 4조, 4, 4조의 율격이다. 종장의 첫 음보가 둘째 음보다 짧다. 종장의 첫 음보는 항상 삼음절이어야 한다. 시조에 대한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세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해 봅시다. 고려 후기 시조는 초반엔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왜? 간결하고 안정적이어서. 사대부들이 좋아했어. 하지만 사대부 남성만 시조를 향유한 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이 갈래를 통해 저마다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연시조, 사설시조처럼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썼죠. 평시조의 형식을 변형한 작품이 창작되었다. 시조가 다른 갈래보다 오랜 생명성을 지니게 된 건 이러한 갈래적 특성. 변형이 되고 형태에서 좀 벗어나도 큰 범주, 바운더리 내에서는 시조라고 인정이 된다. 다음 페이지. 됐어? 밑에 홍성란의 애기 맺고 이렇게 쓱 보면 어머 자유신가 하지만 현대 시조예요. 그러면 이름 붙여줍시다. 여기 위에 두 행을 초장, 그 다음 가운데를 중장, 마지막 요 두 줄을 종장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어머, 시조와는 다르게 행배열이 자유롭습니다. 라고요. 밑에 거 미리 볼게요. 장이 연으로 바뀌었고 3장 6구는 유지하지만 1, 3년의 이행으로 변형을 시도했습니다. 시행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고 내용 읽으러 갈게요. 성찰적이고요. 애기맺꽃, 자기중심적이었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 봅니다. 시조예요. 시조. 사음보지. 꽃의 외향적 모습을 화자의 성찰적 모습과 연결지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봅니다. 한때 세상은 날 위에 도는 줄 알았지. 옛날엔 자기중심적이었어. 날 위에 돌돌 감아 오르는 줄 알았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어. 하지만 사실 나는 들길에 쪼그려 앉은
분홍 치마 입은 계집애 일 뿐이었지. 점점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세상의 중심이야. 그 생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제 세상에선 제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인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다음 작품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